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송나견님이 미니로 아침에 입김이 나옵니다. 날씨가 갑자기 서늘하네요. JB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눈 온다면서요, 강원도. 아유 깜짝아. 네. 네, 이미 내렸죠. 그러니까요. JB의 목소리가 또 감기가 온 게 아니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뭐 감기까지 조금 조짐 보이다가 진정은 됐는데 목은 좀 약간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니엘 님이 메릴랜드에서 전합니다. 한국에서 처제들이 방문해서 미 동부와 캐나다 퀘벡까지 여행을 했는데 네. 여행의 동반자가 무엇이었냐? 시선 집중 삐딱선 정신을 들으면서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처제들 금요일 출국하는데 건강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진짜일까요? 미 동부와 캐나다 퀘벡까지 여행을 하는데 정말로 시선 집중을 들으셨을까요? 근데 처제분들이 10분이 되시나? 안 되실 텐데. 아, 그 와중에 10명을 채우라고. 네. 아무튼 형부된 입장에서는 처제한테 무조건 무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선 집중도 틀어주시고 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별똥이 아빠님은 아기 덕분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시선 집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덕분에 좀 칭얼댔나? 꼬만가? 일어나, 시선 집중 들어야지 라고 울었겠죠. 아 하고 울었겠죠. 예, 네. 아이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네, 별똥이 고맙네요. 그리고 기류의 천사님이 새벽 2시에 부산을 출발해서 지금 대전에서 작업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전원입니다. 눈 비비고 졸음 참고 와서 작업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눈 부릅뜨고 귀 쫑긋해서 듣고 있겠습니다. 종배님의 구수함, 오늘도 기운받고 힘낼게요. 구수하긴 좀 하죠. 예. 아프시다니까 제가 좀 이런 거 읽어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예. 제이비타임즈 오늘 챙겨드릴 뉴스가 꽤 많아서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 풍경 두 가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상할 풍경은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임위 배정 관련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20일까지 당선인들에게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이라고 부르죠. 과방위에 지원 의사를 밝힌 당선인은 딸랑 2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야권에선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거는 신청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서울경제가 아름아름 취재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다만 흐름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국민의힘 내 분위기가 이렇자 그 유탄이 보좌진에게까지 튀고 있다고 합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관들 구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이고. 자,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 과방위가 이른바 찬밥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 보도 보고 나서 그랬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 확인된 게 하나가 있는데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다시 금배지를 단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요? 일단 떠오르는 거는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역구로 바꿔서 했는데 낙선했죠. 그렇죠. 어허.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 싶은데요. 뭐 그건 알 길이 없는 거고요. 분명한 건 22대 상반기 국회에서 과방위가 전쟁터가 될 거라는 점, 이건 거의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에서 지원자가 줄을 서는 이유는 아마도 과방위가 자신의 야성 또는 선명성을 내보이는데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진단을 거꾸로 뒤집어서 적용을 하면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결론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촌철님들이 익히 헤아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국회 풍경 두 번째 주목할 풍경은 어떤 건가요? 상임위원회 배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도 있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가 각 당의 의원실을 할당을 하면 당이 당선인에게서 신청을 받아서 선수, 나이, 당직 등을 고려해서 방을 배정을 하는데 최근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당선인들에게 희망하는 방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들 사이에서 6층 방은 피해야 한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6층은 7층, 8층과 함께 의원회관 가운데 로얄층으로 꼽혀왔는데 이번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 6층에 자리 잡았던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살아 돌아온 의원이 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 6층에는 흡연이 가능한 하늘공원으로 나가는 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층보다 문이 많다고 하는데 당선인들 사이에서 6층에 문이 많아서 대거 낙선을 했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정색하고 따질 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정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때 6층 방에 누가 포진해 있었느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친박 의원들이 대거 6층에 포진해 있었다. 그리고 그때도 6층엔 문이 많았다. 이 점만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피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의 정치적 그 행보가 어땠나요? 나머지도 우리 촌철님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요. 현님이 아휴 당선인들 한가하시네요. 그게 방 때문이냐고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사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상임위원장 배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 포인트 있습니까? 다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하고 운영위 위원장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 놓고는 민당 안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 건데 그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번 건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7일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 날짜 일면에 이틀 뒤로 예정이 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문답이 오갈지를 예상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자그마하게 실렸거든요. 그런데 위와 아래가 잘려나간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마와 턱 부분이 잘려나간 이런 사진이 실린 건데 이걸 거론을 하면서 유감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유감이라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직원은 같은 날짜 신문에 야당 지도자 사진은 윤 대통령에 비해서 이미지가 좋더라. 이런 언급도 덧붙였다고 하는데 그 사진이 무엇이었느냐?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배우자 김혜경 씨의 유튜브 캡처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이렇게 잘려나간 채 실렸느냐 이 점을 제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 기자가 그러면 이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땠는가를 한번 찾아봤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다룬 2017년 5월 11일자 경향신문 지면을 살펴봤더니 4컷의 사진이 실렸는데 이 가운데 3컷은 머리 부분이 잘려나간 사진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유독 용산에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유감 표명을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사 말미에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감각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초상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지도자의 모습이 잘려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런 참고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 사진이 이제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의 정확한 원인은요? 그러니까 이마와 턱이 좀 잘려서? 저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 때문인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진에서 인물 사진에서 보통 위아래가 잘려나가는 경우는 많거든요. 다반사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까지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도대체 용산에서의
관리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관리 내지 대통령 이미지 관리는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여기서 덩달아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한 파편적 사례에서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근데 공개하는 언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사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정부가 국방의과대학, 국방의대 이렇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국방의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방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 형태나 정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국방위 소속이었죠. 올해 2월에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서 결국 이것도 폐기가 될 운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설립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정원이 40에서 100명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100명 정도의 국방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전망이 따라붙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래서 장기 복무할 수 있는 군의관을 양성한다는 점 말고 이게 지금 이제 지역 의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 의료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월 20일에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 수도병원 등 전국 군부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를 군에서 또 진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인데 근데 문제는 군의관 수급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의대를 설립해서 장기 복무할 군의관을 수급을 하면 군인들한테도 좋고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좋은 것 아니냐. 일단 이런 발상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중요한 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지금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면서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 이르면 오늘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결과에 따른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도대체 몇 달째입니까? 이게 좀 한해 변곡점을 형성하게 될지가 아마 오늘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 결과를 나와봐야 저희가 어떤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방의대 설립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의정 갈등의 해소 대안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김동준 님이 긴급시 민간병원 투입용인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이실로텔님은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군 의료 체계가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국방의학원 설립이 추진되다가 무산됐던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걸 정부가 이제 다시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는 벽오지에 있는 응급 환자들에게 민간 응급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마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오진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네. 군인에 대한 어떤 오진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한데요.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군의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의관의 내공에 문제가 있는 거고 내공의 문제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경험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의관이 장기 복무한 군의관이 된다면 아무래도 오진율을 또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의
건강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나쁠 건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님은 국방이 되는 여러 가지 포석에서 나온 생각인 것 같으니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476하나님은 이거는 뭐 좋은 얘기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논의가 맴맴 돌지 않고 앞으로 진전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 거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런데 같아요. 문제는 이전에도 비슷한 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을 한 적이 무산이 있었다는 됐죠. 거고요. 그래서 네. 무산이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료계 반응이 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줄여서 대진연이라고 부르죠. 이 대진연 회원 20명이 김건희를 특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면담 요청을 하다가 대통령실 진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체포가 됐는데 이 중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3일 용산경찰서가 대진연 간부 4명, 이 4명은 그 전에 영장이 신청된 20명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서울 서부지검이 바로 그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건조물 침입죄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들이 회원들과 공모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이 범행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실 진입은 조직범죄고 이들 간부 4명은 그 배우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마치 80년대 학생운동 조직 검거 사실을 공표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는데요. 뭐 중요한 건 이런 주장이 구속영장 기각 때의 법원 판단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진연 회원들의 행동을 집단적 폭력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과 지금 얘기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지금 조직범죄임을 강조를 한 건데. 자, 아무튼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인신구속의 집념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 이게 뭘까가 궁금한데요. 대진연 회원들의 행동의 과격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산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일까요? 이거. 네, 인생 무삼님이 허허라고 보내주셨고 제비꽃님은 또 구속영장 신청 법원의 기각을 왜 무시하는 걸까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는데 일단 법원의 판단이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죠. 시간이 다시 짧게 하나 전해드릴까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팔리는 게 뭡니까? 카네이션 꽃이죠. 최근 SNS에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8,000원으로 꽃집에서 산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편의점에서 카네이션 1+1으로 사는 방법. 너무 저렴하고 없어 보이지 않게 분갈이 하는 방법 등등이라고 하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번 사용한 생화꽃다발을 사고 판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대충 아시겠죠? 네.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는 주체는 상대적으로 호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이런 방법까지 알아봤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꽃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또 이러면 화해 농가는 또 우리도 고충이 있다 또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중국산 카네이션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지금 국내 카네이션 농가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물가가 꽃값에까지도 그대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JB타임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